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분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은 특정 상황에 대한 판단 또는 조건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문에는 주로 if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을 쓸 때 조건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쓸 여러 가지 함수나 반복문 같은 걸 쓸 때 들여쓰기라는 개념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문은 주로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전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 데이터를 내가 연령대로 바꾸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점수 같은 거를 5등반, 10등반을 나누기 위해서 점수를 분류를 할 때 그런 여러 유형의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바꾸자 할 때 조건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if라는 구문을 써주고 여기다가 제가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a가 50보다 크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a는 50 이상입니다 라는 게 조건이 되겠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 엔터를 치면은 바로 커서가 맨 첫 번째가 아니라 중간부터 커서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고 여기서 프린트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5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else라는 구문을 써주고 여기에서는 a는 5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a라는 변수에는 아직 아무것도 선언이 된 게 없죠. 저희가 위에 a를 10으로 먼저 선언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Shift 엔터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a는 10이라는 수가 선언된 변수가 되고요. 이 10이 이제 a 자리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이 a 자리에 왔는데 10이 50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구문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구문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 외에 어떤 위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기 아래 else에 종속되어 있는 이 문장 a는 50보다 작다라는 문자열을 프린트라는 함수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 동작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파이썬에서는 if 조건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조건식들 맨 뒤에 더블 닷 기호가 이렇게 붙고요. 그 아래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종속 문장 있죠? 이 종속 문장이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들여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이 들여쓰기는 문장의 종속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 번째 줄에 있는 print a는 50보다 크다. 이 문장은요. 위에 있는 a가 50보다 클 때 이 문장에 종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print a는 50보다 작다. 출력해라. 이 문장은 else라는 구문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A를 10이 아니라 70으로 바꾸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이번에는 A가 70, 즉 5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죠. 만족이 됨과 동시에 여기 네 번째 줄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이 실행되고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맨 마지막 줄에 문장을 종속시키지 않고 프린트 종료라는 글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종료라는 구문, 종료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라라는 이 8번째 줄 코드는 이 else라는 문장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조건들과 상관없이 위에 이 if문이라는 구문이 끝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70을 썼을 때도 종료라는 문자열이 수행이 되고요. A를 10으로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해도 여전히 종료라는 글씨가 출력이 됩니다. A가 10일 때는 이 문장이 수행된 다음에 이 문장이 수행되는 것이고요. A가 이제 50보다 큰 조건이 올 때는 이 문장이 수행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if라는 조건문, 여기 안에 이 더블 닫기호 안에 어떤 특정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조건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이 실행되는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장의 종속 관계를 표현할 때는 들여쓰기를 활용한다. 즉 어떤 이런 띄어쓰기 칸이라던가 스페이스바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장의 종속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탭키를 누르면은 들여쓰기가 됩니다.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지운 다음에 다시 탭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문장의 종속 관계를 표현하는 들여쓰기를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조건이 걸려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65라는 숫자를 선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해볼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학생의 점수가, 특정 학생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은 A뿔, 90점 이상이면은 A, 85점 이상이면은 B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맞게끔 문장을 수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 담긴 연속형 수가 90 이상이다. 그러면은 A뿔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고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프린트 F 낙제를 주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90점을 기준으로 성적을 나누진 않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개 조건을 써주고 싶을 때는 이 if랑 else문 사이에 else if의 약자인 elif라는 구문을 써서 여기에 또 새로운 조건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면은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 90점보다 큰, 90이라는 수보다 큰 수가 들어오면은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다섯 번째 줄의 문장을 또 실행하게 됩니다. 즉,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 90점이 넘지 않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 종속 문장을 건너뛰고 바로 이 elif문의 두 번째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90점보다 작은 경우에 이 아래로 코드가 진행되면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스코어가 80 이상이면은 A로 합시다. A를 출력해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5점 이렇게 입력하면은 A뿔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90점이랑 80점 사이 85점을 입력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A가 출력되게 됩니다.
순서대로 조건문을 타고 내려가면서 종속 문장을 수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인 90점 이상에 부합되지 않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인 80점 이상에는 부합되네. 그럼 여기 아래 있는 종속 문장을 실행시켜야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여러 조건들을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학점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까다로운 교수님이셔서 A뿔 90점 이상은 A뿔, 80점 이상은 A, 70점 이상은 B까지만 주기로 하자. 나머지는 F를 줄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건을 90점 이상일 때는 이 문장, 80점 이상일 때는 이 문장, 70점 이상일 때는 이 문장이 수행이 되고 이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왔을 때 그때는 마지막에 10번째 있는 이 문장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65점 이렇게 바꿔보면은 F가 출력이 되고요. 다시 여기를 75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B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타이핑 해가면서 바꿔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일일이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린트라는 함수를 써왔는데 프린트 함수랑 반대로 내가 어떤 특정 수를 입력하는 입력 함수가 파이썬에서 input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input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 파이썬 프로그램 input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떤 특정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스코어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써주면 되는데 이 input이라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든지 문자 형태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데이터에는 문자형과 연속형이 있다고 했었죠. 범주형과 연속형. 근데 기본적으로 인풋은 어떤 숫자를 입력하든 글자를 입력하든 에러가 나지 않기 위해서 다 문자 형태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숫자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이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는 문자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input이라는 구문만 써주고 이 안에 300이라는 글씨를 써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버리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왜냐? 스코어라는 변수는 숫자 형태로 들어와야 이 if문을 실행할 수 있는데 지금 input 함수로 들어온 경우에는 문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타입 에러가 나오죠. Not support between instance of string and integer. 이렇게 타입 에러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입력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깥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인티저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만약에 점수를 입력해주세요. 100을 입력해보자. 엔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에러가 발생하지가 않죠. 먼저 점수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함수에 의해서 100이라는 글자를 받아옵니다. 글자를 받아왔는데 이 글자 앞에 int라는 인티저라는 형태의 타입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 형태로 문자로 데이터를 받았다가 얘를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그 숫자를 다시 스코어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줘서 이 if 구문을 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만 했었는데 위에 제가 input 함수를 활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파이썬에다가 내가 변수를 유동적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0 이렇게 입력하면은 스코어가 아까는 100이었다가 이번엔 또 사용자가 50이라고 입력해서 F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if 구문이 있는 이 구문을 따로 이렇게 써줍니다. 보통
따로 써줘서 위에서는 숫자를 그냥 입력받아요. 숫자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숫자를 바탕으로 아래 if문을 실행을 시켜주면은 먼저 여기서 스코어라는 값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그 100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에서 if문을 타면서 위에서부터 조건을 맞춰가면서 실행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들여쓰기라는 파이썬의 어떤 문법과 그리고 input이라는 함수, 특정 수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번에는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해봅시다. A에는 150, B에는 300이라는 글자를 입력해서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if문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는 A가 B보다 크다면은 출력하시오. A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출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B가 A보다 큽니다.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변수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키지 않고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A랑 B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B도 150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은 위에 있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 else문 아래 종속 문장으로 가기 때문에 두 수가 같다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을 더 추가해 줘야 되겠죠. elif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번에는 더블 이퀄 표시를 써줘서 프린트 A와 B가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숫자는 같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건은 통과하게 되고 이 두 번째 조건에 걸려서 일곱 번째 줄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을 우리가 활용해서 특정 조건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 전처리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특정 수식이나 기능을 반복 수행할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에도 조건이 들어가요. 특정 조건이 맞을 때 아래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수행해줘라, 아니면 특정 횟수만큼 아래에 있는 문장을 연속해서 수행해라 라고 할 때도 이 반복문이 사용이 됩니다. 반복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while이라는 구문과 for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먼저 while이라는 구문을 알아보자면요, 이 while이라는 구문도 while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A는 100 이상일 때 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OK 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맨 위에 이 A에다가 110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계속 OK라는 글자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 스탑 버튼을 클릭해서 정지해 줍시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while문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조건, 즉 A가 100보다 크게 된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라, 끊임없이 계속 수행해라 라는 명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따로 변하지 않고 계속 110을 유지하게 되겠죠. 110이라는 값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100보다 크다면은 아래에 있는 문장을 수행해. 그래서 첫 번째 OK가 나오겠죠. 메뉴에 첫 번째 OK가 딱 뜨고 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조건을 확인합니다. A가 100보다 크냐? 크네. 그럼 또 아래에 있는 조건을 계속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특정 수식이나 기능을 반복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 이 컴퓨터의 연산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문장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라는 구문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는 구문을 만나게 되면은 A가 100보다 큰 경우에 이 프린트 OK라는 구문을 계속 실행시켜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OK라는 걸 한번 실행시키고 또 반복을 하러 가볼까 라고 하는데 6번째 줄에 브레이크라는 구문이 있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구문은 이 작동되고 있는 루프 또는 어떤 조건문, 어떤 구문들을 중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while문에서 A가 100보다 클 때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계속 반복 수행해라. 이 명령을 브레이크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멈춰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 어떤 기능을 반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기능은 while보다는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for라는 구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for라는 구문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구문이냐면은 특정 범위나 또는 특정 횟수만큼 종속되어 있는 문장을 반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0에서부터 10 더블닷 해주고 종속 문장을 프린트 OK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범위에 있는 동안 range라는 함수는 어떤 특정 범위에 있는 수를 정수 형태로 일렬로 나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0부터 10 전까지의 수를 i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반복해라 라는 뜻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를 OK가 아니라 제가 i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이 for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이 range가 범위가 0부터 10 이전 수까지 9까지 범위를 잡아주게 되고요. 그럼 이 첫 번째 수가 i라는 값에 선언이 되게 됩니다. 선언이 돼서 선언이 된 채로 이 포문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0으로 선언된 i를 출력해라. 즉 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이 범위가 다 찰 때까지 이 숫자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i에 이 숫자를 계속 대입해 주게 됩니다. 0이 처음에 대입되었으니까 그 다음엔 1이라는 숫자가 오겠죠. 1이라는 숫자가 i라는 변수에 다시 선언이 되어서 프린트 출력해라.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계속 이 i라는 수에 이 범위만큼의 숫자가 계속 선언되면서 아래에 있는 종속 문장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ange라는 함수를 보통 포문이랑 같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range라는 함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 번째 숫자부터 뒤에 있는 숫자 직전까지 출력을 해주게 돼요. 즉 0번째부터 10이라는 숫자 전까지 9라는 숫자까지만 범위를 잡아서 i라는 변수에 돌아가면서 대입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앞서 배운 파이썬 데이터 구조에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이용을 해서 이 포문을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r
i in이라는 함수 뒤에 100, 200, 300, 400 이렇게 100부터 400까지 총 4개의 원소를 넣은 리스트를 써주고 이 안에다가 print i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100이라는 숫자가 i라는 변수에 담겨서 출력이 되고요, 200이라는 숫자가 i라는 변수에 선언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300이라는 숫자가 i라는 변수에 선언돼서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순서대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 구문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i가 아니라 아까처럼 그냥 OK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수행을 해도 이 리스트 내에는 총 4개의 데이터 포문에서 4번 반복할 수 있는 횟수를 부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포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nt OK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i라는 수의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선언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종속 문장은 모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출력하고 OK 출력하고 끝나고 다시 두 번째 수가 와서 i로 들어가서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for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range라는 이 함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리스트 형태를 활용해서 특정 동작이나 수식을 반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 포문을 가지고 많이 하는 예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1부터 특정 수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거. for I in range 0에서부터 10까지 10 플러스 1 하면 11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range 함수의 특성상 print i를 입력해 보면은 10까지 딱 나오게 될 겁니다. 0부터 11, 10 플러스 1 이전 숫자까지니까 1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 sum1이라는 변수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선언을 시키고 이 포문이 돌 때마다 sum1이라는 숫자에 i를 계속 연쇄적으로 더해줘서 얘를 출력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숫자가 하나씩 더해져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처음에 sum이라는 변수에 0이라는 숫자가 선언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포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10번째까지, 즉 11번의 수행 횟수를 타게 되면서 하나씩 i라는 값에 선언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포문을 돌 때는 0이라는 숫자가 와서 sum1에 0,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i에도 0이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 되겠죠. 0이라는 결과가 sum1으로 다시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0이 출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회차 때는 어떻게 되죠? 이 i라는 변수에 0이 아니라 1이라는 숫자가 오겠죠. 이 i라는 변수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고, sum은 아까 위에서 0으로 계산된 숫자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포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돌기 때문에 아까 계산된 0 더하기 0에 의해서 계산된 0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0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두 번째 회차에는 이 sum1이라는 변수가 1로 바뀌게 됩니다. 0 더하기 1이라는 결과를 sum1이라는 곳에 대입해라, 이런 의미다 보니까 sum1이라는 변수에는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sum1 1이라는 숫자를 출력해라, 출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i가 2가 되겠죠. 세 번째 회차에는 i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sum1이라는 이 합은 아까 방금 전 회차에서 1이라는 숫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1 더하기 2,
그래서 이 결과는 3이 되고요. 그 3이라는 결과를 다시 sum1이라는 변수에 선언을 시키자. 그래서 sum1은 이번에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가 0부터 10까지 한 칸씩 올라가면서 sum1이라는 이 변수를 계속해서 갱신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등호기호를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 등호 의미는 선언한다. 즉, 이 반복문 내에서 계속 이 sum1에 i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새로운 sum1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0부터 10까지 더한 수 55라는 수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기능을 구현했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10이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총 100회가 다 더해져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계산 절차가 다 보이는 이유는 이 출력 함수가 포문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프린트 함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결과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프린트 출력 함수를 이 포문 안에 있는 종속 문장에서 빼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있는 범위만큼 이 아래에 있는 수식이 계속 반복돼서 진행되면서 sum1이라는 공간에 0이라는 숫자부터 점점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2라는 숫자랑 더해줘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3이 와서 3이라는 숫자랑 더해서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다가 맨 마지막 100까지 다 더해준 다음에 모든 반복이 끝난 이후에 이 5번째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수식이나 구문을 반복할 때 포문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주로 쓰이는 두 가지 구문, if문이랑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if문과 포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오늘 사용되었던 스크립트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제가 거기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